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연문화 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고추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칼라병이라고 예. 병이 생겨가지고 네. 이 병은 또 치료제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19하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병에 걸리면 네. 그 무슨 벌레, 네네. 그 벌레가 뭐 잡아먹고 해가지고 네네. 뭐 치료도 안 되고 어. 더 힘든 건 이 벌레를 네. 눈으로 확인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병에 걸려서 근데 이 병에 걸리면 그냥 가는구나. 고추가 그냥 시들고 고추가 말라 시들고. 죽어버려. 아이고 저런. 큰일 났네. 지금 이 고추 비상 농가에 비상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올 겨울에 김장김치 다 먹었네. 네, 그렇죠. 아이고 참 그래.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고추하면 그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매운맛에 대한 어떤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해 전부터 굉장히 그 매운맛의 그 뭐랄까 매운맛 때문에 뭐 빠진 게 있고 특히 요즘 보니 젊은이들 뭐 마라탕이니 뭐니 뭐 마라탕. 얼얼한 걸 많이 먹는데 뭐 요새는 또 스리라차라고 스리라차도 뭐예요? 태국의 예. 매운맛. 아, 근데 왜 작은 고추 있잖아요. 쥐똥고추. 예, 거기서 나오는 원래 그 빼따랑 매운맛. 월남고추라는 거. 아이고 엄청 맵죠. 요즘 보면 이따가씩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우리나라 청양고추 뭐 몇십 배 맵다는 거 우적우적 먹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엔도르핀의 가설이라는 게 네네. 뭐 한 2, 30년 전에 나왔는데 네. 엔도르핀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통증을 네네. 완화시키는 어떤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 예. 남자들이야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네. 느끼는 그 고통에 네네. 그 우리 뼈 자체를 갖다가 연육시켜야 될 정도로 네네. 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네.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고추 먹으면 엔돌핀 나와요? 근데 산모가 예. 아이를 낳을 때 엔돌핀이 무려 네네. 몰핀 주사를 앞편. 200방 200방. 동시에 한꺼번에 맞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양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예. 예. 근데 예. 고추랑 그 연관성이 있는 게 예. 고추에는 그 캡사이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고추 우리 매운맛 매우다 하는데 고추는 맛이 아니에요. 통증 아니에요. 통증이죠. 통증이죠. 그 이제 캡사이신을 먹으면 그 통증을 느끼는데 네네. 그거를 먹으면 네. 이제 또 기본적으로 엔돌핀이 나온다. 고통이니까. 예.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캡사이신 자체가 또 지방을 분해한다. 이러니까 여성들에게서는 큰 인기가 있죠. 특히 뭐 일본에서는 한국의 매운 김치가 한때 일본에는 그 매운 김치가 없으니까 예. 그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네네. 이 고추를 아주 즐겨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네. 그 세계적인 지휘자이며 작곡가니까 그저 주빈 멘타 네, 주빈 멘타. 같은 분은 네. 아예 금으로 네. 이렇게 만든 상자에다가 네네. 고추를 갖고 네네. 다니면서 이렇게 때때로 먹고 했고요. 네네. 또 우리가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네.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누구죠? 그리고리 팩. 그리고리 팩. 네. 또 뭐 오드리 헵번하고 상병 예. 그리고리 팩 뭐 또 영국의 여왕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 고추를 아주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저 캡사이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 그 낙지볶음 있잖아요. 예, 그 매운맛. 매운맛인데 낙지볶음집 어느 집 가면은 흔한 얘기로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똥 싸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뭐냐니까 원래 고추 가루하고 마늘을 넣어서 만들면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다음날 그 탈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저렴한 그 캡사이신 액이죠. 액을 만들어서 액으로 넣는 건 막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 다음날 반드시 피똥 싸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고추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특정이라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유명한 한 20년 전 얘기예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탁 마이크를 잡고 좀 우스갯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추와 고추의 차이를 아십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런 거. 그 인도에는 예, 고추 이름 중에 예, 예. 음경 고추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연상이 뭐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고추를 먹는 나라는 몇 개나 돼요? 60개국. 아, 그렇게 많이 안 먹는구나. 200개잖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에 한 그래도 60개국 한 정도. 3분의 1 정도는 먹는군요. 그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네. 종자만 해도 예. 한 1,600여 종자가 되는데 네. 우리가 뭐 흔히 보는 거죠. 피망이라든지 예, 예. 파프리카라든지 그거 다 고추잖아. 이런 것도 다 다 고추예요. 고추과의 맞아요. 어떤 이 식물이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고추라는 게 이게 맵기, 강도, 또 그 모양, 또 네. 쓰임새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상징적인 게 매운맛 아니겠어요? 맛있죠. 그래서 이 고추의 매운맛을 네. 이거를 이제 척도로 만든 단위가 있는데 스코빌입니다. 들어봤어요. 우리는 뭐 청양고추만 먹어도 뭐 그 한 입만 물어도 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힘든데 네, 제일 매운 거는 네. 부티졸라띠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청양고추는 부트 졸로키아. 예. 부트 졸로키아. 예. 그게 우리 청양고추는 예. 4천에서 한 만 네. 스코빌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거의 100만. 배, 그 100만 코. 예, 100만 스코빌. 스코빌. 그리고 뭐 그 도세 나가 이런 것들도 네. 거의 80배에서 90배 네, 예. 이렇게 그 매운 맛이 나고요. 예. 또 중국에도 그 매운 고추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초천 조천초라는 네, 건데 네. 이것도 엄청 맵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예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고추 기름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가 예. 그 매운맛을 바로 이렇게 식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본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시치미 도우카라시라고 네네. 시치미 하는 거 7가지의 맛이라는 칠미가루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거기 겨자도 들어가고 예. 뭐 여러 가지 7가지를 넣어서 네. 그 매운 맛을 네. 중화시켜서 먹죠. 네, 그래. 우리 언제 보니까 유튜브 한번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저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 노동자들 앞에서 한국에서 좀 고추 좀 먹는다는 친구가 가서 먹었더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점심 때 먹는 고추를 먹더니 기절하더라고요. 기절하고도 남죠. 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청양고추 좀 맵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합니다. 그래. 근데 고추가 왜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운맛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통증이고 그 캡사이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캡사이신을 갖다 고추는 왜 만들어요? 이게 예. 그 천차만별로 고추의 매운 맛이 네. 다른 게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네.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존과 예. 번식 생식인데 네. 이 고추의 매운 맛이 나오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충이라든지 예. 아니면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과 자기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캡사이신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은 생육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네. 캡사이신의 양이 많구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에 베트남의 작은 고추 네, 뭐 수입해 오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건데 거기가 아무래도 열대 지방이니까 예. 해충도 많고 많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캡사이신이 많이 나오고요. 네. 캡사이신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고추는 기본적으로 다년생의 나무입니다. 네. 다년생의 나무인데 네.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예. 그냥 죽어버리고 씨앗만 이렇게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년생으로 고추를 먹는 거고 네. 열대 지방에서는 보통 2년 이렇게 키워서 네. 고추의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예. 그 지역 그 열대 지방의 그 고추들 네. 특히 중남미의 그 고추들은 그렇게 매운 이유가
생육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우리보다 안 좋기 때문에 캡사이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데 한 60개 국가에서 지금 한 1,600여 종의 고추를 재배하고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에는 원산지하면 이 고추는 콜럼부스가 이제 보면 배 타고 가서 저쪽 산살바도로 이제 산살바도로 섬이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담배하고 고추하고 토마토, 매독 갖다가 갖고 왔다. 토마토도 아닌가요? 아니 매독이에요, 매독. 매독이 그 세 가지가 그때까지는 유럽에는 매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매독과 담배 그리고 고추라고 알고 있었는데 앞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그 콜럼버스에 의한 그 전래설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가장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그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네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981년까지는 네. 그 중앙 아메리카가 네네. 원산지라고 네.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지워버렸습니다. 2009년도에. 왜냐하면은 그 원산지 네네. 고추의 원산지의 논란이 네. 그 계속 제기되고 그 중남미가 아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콩 말씀드렸잖아요. 예. 콩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네.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네. 그것을 콩의 씨앗을 갖고 옮겨서 심어서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새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씨앗 같은 걸 많이 그 바다를 건너서 옮길 텐데. 그렇죠. 이런 거지. 세 가지 먹고 예. 날아가서 똥을 거기서 눈물에서 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콩 같은 경우는 다 소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네네. 씨앗이 남아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씨앗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 게 네. 그 콜럼버스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주장이 이제 새로 여러 가지의 이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최교일이라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이름이 같죠. 그렇네. 네. 예.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네. 인정을 받는 그 식품 유전 학자랍니다. 예. 저도 뭐 깊이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분이 우리 청양고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본토, 우리나라에 본래 있던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후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역추산해서 네. 오래전에 있었던 뭐 몇천 년 전까지 네. 추정을 해보면 그것이 그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의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근데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청양고추하면 우리 알려져 있기는 예전에 고추도 덤덤한 고추였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농림 뭐 진흥청인가요? 거기에서 양양하고 저 청양인가 뭐 거기 있는 걸 양자가 다 햇볕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이 원래 양양하면 옛날 수비초가 유명했죠. 근데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 고추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왜군이죠. 왜군들이 전래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흔들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는 뭐 그 황 대표께서 네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얘기로 그 일본의 그 전래설을 말씀드렸고 네네. 저도 뭐 거기 수긍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 일본 도래설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두 권의 책입니다. 네. 하나는 이수광이 쓴 예, 지봉유설. 지봉유설. 예, 그렇죠. 그 지봉유설에 의하면은 네네. 그 남만초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네. 남만초는 일본에서 왔다. 네네. 일본에서 와서 외겨자라고도 부른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술에 타 먹어서 네. 그 술에 타서 파는 라서 네. 그걸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쓴 지봉유설이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세이도쿠라는 일본 학자가 네네. 한국 조선의 개국사라는 책을 개화사. 썼습니다. 개화사라는 예.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 일본 왜군이 네. 그 우리 무기로 네.
이것을 고추를 들여와가지고 매운 고추, 남만초를 네. 들여와가지고 화학전에 쓰려고 했었다 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을 이제 1984년에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네네.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네. 고추의 역사와 품질 평가라는 책을 썼는데 네네. 그게 이제 주 흐름이 네. 일본의 도래서를 가지고 전래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다가 그게 이제 정착돼서 일본 도래설이 이제 맞춰졌는데 네. 이제 새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뭐 권대영 전 식품 의료원 원장을 지내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봉 유설이나 네. 아니면은 조선 개화사나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의 도래설을 뒤집는 네.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만초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남만초는 남만초다. 네. 그것은 서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그 남만초가 일본이 임진왜란때 갖고 들어온 거는 맞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 고추가 예전부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무슨 뭐 새똥에 묻었던 하여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의 예로 네. 그 뭐 화학전으로 그걸 가져왔다 그러는데 우리 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싸움할 때 네. 여인네들이 행주에다가 담아간 것이 돌하고 고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화학전에 썼던 거고 또 일본에서 전해줬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금방 들어온 그 식품이 하루 아침에 그런 어떤 전토에 전해져서 하나의 음식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합당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죠. 내가 좀 우리 저 김경원 저 위원 얘기 듣고 나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무슨 음모설이 있죠. 무슨 뭐 투표 음모설 그거 얘기 듣는 것 같다. 보면 그리고 저 안 그래도 뭐 이제 일본 관련 유튜브 봤더니 이런 게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고춧가루를 어디다 썼는 줄 아세요? 화학전에? 아니에요. 동상 방지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반드시 군인들이 지참해야 될 그 물품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갖다 몸에 바르면은 열이 나니까 뭐 저 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어떤 고춧가루의 그런 어떤 통증 효과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설들이 좀 분분하니까 예. 뭐 그 다 하고 이제 주제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뭐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지 고춧가루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좀 음모론으로 빠져갖고 지금 갑자기 정신이 어리어리한다. 아이 평생 갖다 고춧가루 일본에서 왔다고 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헷갈리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뭐야 고추장으로 갑시다. 헷갈린다 이제 고추장으로 가죠. 고추장 이제 고추를 이용한 이제 발효식품인데 우리 이제 고추장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예. 집에서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그 이제 메주가루. 그렇죠. 메주가루가 우선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 있어야 되고 찹쌀가루. 그다음에 엿기름하고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디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추장이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살아가는 그 자료는 이제 기록에 이제 그 15세기 말이죠. 15세기 말에 헷갈리는 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돼. 지금 1590년이 16세기죠. 예, 이 1590년 임진왜란이니까 지금 우리는 16세기 후반에 고춧가루 들어왔다고 아는데 그 임진왜란 전에는 고추장이 있었다며. 예.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말입니다. 네. 그 구급 간이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에 의하면 교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초. 고초. 예. 근데 그 고초는 네.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것은 고추의 옛말이라고 나옵니다. 돌아가죠. 왜냐하면 지금 고추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왔다는 것이 여태가 상식이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인 1487년에 구급 간이방에는 고초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지금? 그리고 의학 그 구급방에도 예.
그 고초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초초. 예. 훈몽자. 훈몽자음. 예. 예. 그건 최세진이가 예. 저기 한자 도금하고 그 뜻을 예. 풀이해 놓은 예. 한자 교육 그 책자인데요. 네네. 거기 보면 고초조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딸기, 고염 뭐 이런 것들을 네네. 고추와 뭉뚱그려 가지고 네.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 고초라는 게 뭐냐? 예. 근데 물론 지금의 국어사전에 그 고추라고 돼 있지만 네. 거의 그때는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거의 모두가 당초, 혹은 당나라 초. 예, 번초 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고추로 해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모든 해석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일본 도래설의 기초한 그 해석은 뭐냐면 번초, 당초 이런 거는 겨자, 예. 산초, 예. 또 이게 옛날에 배운 후추, 만자는 예.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음악 교약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네. 그 꽁을 이제 탕으로 끓이고 네. 닭을 탕으로 끓일 때 네. 고추장을 넣었다. 당초 뭐 또 이런 그 번초 네. 이런 걸 넣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시지만은 이성계가 네네. 그 이제 뭐 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네네. 그 순창 뭐 써네요. 화천산에 전북 순창 만일사 비문에는 만일사 비문에 이성계가 이 마을 사람 김좌수 집에서 고추장에 비벼 먹었던 점심 밥맛을 못 잊어 비문을 내린다. 그러면 세상에 그럼 고추장이 그러면 저기 저 200년 전에 고추장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야? 그 고추장이 네. 지금의 생각하는 고추장이 아니라 아. 겨자, 산초 네. 이런 것들로 만든 고추장인데 네. 그거를 고추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검은 고추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어상의 해석이라든지 근데 그 역사적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의 문제고 네. 자료의 문제인데 네. 이게 딱 일체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신이 어리어리한데 그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보면 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그 재임 중에 중국 가서 그거 갖다 중국말로 탁 해갖고 중국 사람한테 부파라 파브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촨은 부파라. 스촨 사람은 부파라. 매운 것을 그러니까 부라는 게 안일부 파는 두려워할 라는 그러니까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스촨 사람. 스촨 사람 대표적인 스촨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 사람 후난인 우리 전라도 후남이 아닙니다. 그저 중국의 후난은 파브라.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독해요? 맵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게 더 그렇죠. 독하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목택동 마오쩌둥. 마오쩌둥.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추가고 결국 스촨은 부파라, 후난은 파브라까지 한번 걸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